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 김지영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온라인 클래스 첫 번째 수업 시간이고요. 별의 특성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별의 광도 계급을 배워보고 그리고 별의 진화 초반 파트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으면 같이 해봅시다. 수업은 짧고 굵게, 선생님이 짧고 굵게 할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 이 수업을 들었던 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반 친구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충 듣지 마시고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수업에서는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자, 한번 봅시다. 먼저 별의 광도 계급. 광도 계급이 뭐냐? 왜 생겨났느냐? 생각해 보면은 여키스 천문대라는 천문대가 있어요. 이게 어디 거냐면은 미국 시카고 대학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문대에서 모건이랑 키넌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별의 분광형이 같더라도요. 별의 반지름에 따라 스펙트럼 흡수선의 선폭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별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그 스펙트럼의 까만 선 있잖아요. 그 흡수선의 선폭이 좁아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별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광도 계급이에요. 그럼 광도 계급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광도 계급은 같은 분광형을 가진 별들을 뭐에 따라 분류했냐면 광도 계급이니까 그렇죠. 바로 광도에 따라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 별의 광도라는 것은요. 우리 광도, 식 어떻게 됐죠? 일단 별은 에너지가 표면적에서 나오니까 4파이 r 제곱 9의 표면적이죠. 그리고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광도라는 녀석은 별의 반지름이랑 그리고 표면 온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표면 온도와 그리고 반지름이겠죠. 그러니까 분광형이 같더라도 분광형이 뭔데요? 분광형은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을 이제 나눈 거죠. 스펙트럼 유형이 같은 것들끼리 나눈 거죠. 그런데 이 분광형이 같더라도 별의 광도가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표면 온도의 영향도 받지만 반지름의 영향도 받으니까. 그래서 별을 이제 광도 계급이라는 것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이 광도 계급은 구체적으로 1부터 6까지 여기 보시면 1, 2, 3 그 다음에 4 어떻게 쓰게? 이렇게 쓰죠. 4, 5, 6, 7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광도 계급은 기본적으로 별을 1부터 6까지 나누고 그리고 백색 외성까지 포함하면 1부터 7까지 이렇게 등급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분광형이 만약에 같다면 광도 계급의 숫자가 클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별의 반지름이랑 광도가 어떻게 되냐? 작아지게끔 분류를 한 거죠. 보시면은 이 밑에 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1A, 1B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1은 초고성이에요. 초고성. 근데 1A는 밝은 초고성, 그리고 1B는 덜 밝은 초고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는 밝은 거성, 3은 뭐냐면 거성, 그리고 4는 준거성. 준거성이라 하면은 거성보다 조금 작지만 주계열성보다 좀 큰 애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등급은 바로 주계열성. 그리고 6등급은 준해성. 준해성은 백색외성보다 좀 크지만 주계열성보다 좀 작은 애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7등급은 이제 바로 백색외성. 그래서 별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같은 분광형이라면은 지금 계급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거성에서 초거성에서부터 백색외성까지, 즉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겠고, 그리고 지금 표면 온도가 같은데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결과적으로 광도는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광도 계급만 보고도 딱 별의 반지름과 광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HR도 위에
광도 계급을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 분광형이 F인 별들을 한번 봅시다. F인 별들을 봤을 때 지금 1A서부터 1B, 1, 2, 3, 4 이렇게 쭉 등급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광도 계급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점점 반지름이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초거성에부터 거성, 준거성, 주계열성, 준해성, 백색외성까지 반지름이 작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절대 등급도 지금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절대 등급의 숫자가 커진다는 말은 광도는 반대로 작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광도 계급을 알면은 표면 온도가 같더라도 반지름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다.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덜 큰지. 자, 우리 그러면은 태양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태양은 표면 온도가 5800켈빈인 주계열성에 해당하고요. 이런 태양의 분광형과 광도 계급은 일단 분광형은 저번에 뭐라고 했죠? G2라고 했죠. 이 G2에다가 우리 태양은 주계열성이니까 5등급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도 계급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드디어 별의 진화 파트인데요. 별의 진화 파트는 이제 대장정이야, 대장정. 근데 사실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별의 역사인 거죠.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죽는지.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제 별의 진화 초반부, 애기별일 때, 원시별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별의 진화는요,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사람의 일생이요. 사람이 아기로 이렇게 태어나서 그리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중장년층을 보내고 노인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별도 마찬가지예요. 성운이라는 별구름에서부터 원시별이 태어나고 주계열성이 되고 그리고 더 진화하게 되면은 거성이 되거나 등등등등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렇게 별도 한 사이클을 이렇게 거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전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별은요 어디서 태어나느냐? 바로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성운에서 탄생합니다. 성운은 별성자의 구름은 말 그대로 별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주로 수소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체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곳인데 사실 우주는 텅 빈 상태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정말 물질의 밀도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 성운이라는 곳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기체들이 이렇게 뭉쳐서 구름처럼 보이는 부분을 이제 성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성운들이 수축을 하게 돼요. 서로의 질량에 의해 서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면서 수축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점점 더 뭉치면서 밀도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기체 완반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아기별인 원시별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원시별은요 계속해서 중력 수축합니다. 서로의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면서 이렇게 뭉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부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표면 온도가 1000켈빈에 이르게 되면 이제 가시광선, 그러니까 빛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가시광선을 방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시별이요 계속해서 중력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심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되거든요. 중심 온도가 상승해서 1000만 켈빈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중심에서부터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얘는 이 정도면 별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주계열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계열성의 정의는 사실 뭐냐면은 별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면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별, 이게 바로 주계열성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작의 온도는 약 1000만 켈빈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원시별의 진화 과정을 담은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요, 가로축은 지금 어떤 물리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표면 온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세로축은 광도로 이루어져 있네요. 네,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HR도예요. HR도.
이 HR도 위에서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네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는 지금 주계열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계열성에 지금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간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원시별이 진화해서 주계열에 도달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L 땡, M 땡 이렇게 써 있는데 기본적으로 L과 M은 뭘 의미하냐면 L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광도, 그리고 M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질량을 의미해요. 그리고 옆에 지금 아래 첨차로 이렇게 땡, 땡 이 표시가 있죠? 이 표시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태양을 의미해요. 태양을 의미하는 기호예요. 그럼 지금 광도는 1땡, 아니 그러니까 L땡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태양 광도를 1이라고 봤을 때 몇 배 정도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L땡 이렇게 하면은 이제 태양 광도의 1배 똑같다라는 거고, 10의 제곱에 L땡 이렇게 10의 제곱에 L땡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태양 광도의 100배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100m이 있고 1m이 있고 0.1m이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100m땡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 태양 질량의 100배. 그렇죠. 그 다음에 1m땡은 그러면 태양 질량 정도 되는 별들. 그리고 0.1m땡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죠. 태양 질량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의미는 이제 파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숫자가 써 있거든요. 10의 4제곱, 10의 5제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이 원시별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진화하면서 주계열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단위는 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100태양 질량 정도 되는 별들은요, 여기 원시별에서부터 주계열성이 되는데 10의 4제곱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년이니까 약 10,000년 정도 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크게 우리 3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눠보냐면, 물론 다 여러 경우의 수가 나와 있지만 질량이 매우 큰 별들, 매우 큰 별들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거의 이 그래프 상에서 수평으로 움직여요? 수직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거의 수평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평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평으로 움직인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표면 온도는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런데 광도는 비교서 어때요? 그대로예요. 광도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럼 봐봐. 지금 광도는 거의 그대로인데 표면 온도가 계속해서 증가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봐봐. L은 지금 R과, 그러니까 반지름과 T의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광도는 거의 그대로인데 온도는 계속 증가해.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되고 있었다는 걸까? 반지름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별은 뭐예요? 그러니까 원시별에서부터 계속 수축해서 주계열까지 도달한 거예요. 중력 수축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반지름이 감소했고, 그리고 중력 수축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지금 얘는 또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 원시별에서부터 주계열까지 되는데 도달된 시간이 10의 지금 4제곱이죠. 이걸 일단 잘 파악해 두세요. 그 다음에 지금 1태양 질량 정도, 그러니까 태양 정도 되는 별들,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은 어떠냐면은 지금 모양이 지금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형태죠.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보니까 광도는 어때요?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표면 온도는 어때요?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표면 온도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때? 그렇다면 반지름이 어떻다는 의미야? 표면 온도는 거의 그대로인데 반지름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니까 광도가 감소했겠죠. 그래서 얘 또한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1태양 질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10의 6승 년이 걸렸대요. 100만 년이 걸렸대요. 근데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잘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0의 6승년 정도보다 더 이상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때요? 아까 질량이 컸던 별보다는 얘는 주계열성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그러면 얘보다 더 질량이 작은 0.1 태양 질량 정도 되는 별들을 봅시다. 얘네는 거의 수직, 더 수직.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광도는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표면 온도는 거의 일정하니까 반지름이 계속 작아지고 있다. 이를 보아하니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도 지금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10의 8승년 정도 걸렸대요. 1억 년 걸렸대요. 어때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점은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들은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들은 진화를 빨리 한다. 그리고 중력 수축에 의해 지금 반지름 감소가 커지고, 그러니까 반지름이 확 감소하고 그 대신에 광도는 그대로인 편이다. 반면 질량이 작은 별들은요,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은 광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 이유가 중력 수축에 의한 반지름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표면 온도는 사실 거의 변하지 않은데, 그리고 또한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볼게요. 지금 질량이 큰 원시별은요, H열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즉 수평 방향으로 진화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대체로 H열도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즉 수직 방향으로 진화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주계열성에 빨리 도달한다. 즉 질량이 클수록 빠르게 진화한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런 것에 포인트를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 그래프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영년 주계열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한번 밑에 적어놨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영년 주계열이란 뭐냐면 우리 아기의 나이, 갓 태어난 아이의 나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몇 살이라고 하죠? 그렇죠. 1살이라고 하죠. 1살. 그런데 서양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0살이에요. 0살. 0살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계열성이 갓 되기 시작했다 해서 0년, 제로 에이지. 0년 주계열이라고 불러요. 이제 갓 주계열성이 된 애들을요. 그래서 0년 주계열이 뭐냐면 별의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고 중력 수축이 멈추면 별은 H열도에서 표준 주계열이라는 곡선 위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별이 주계열성이 될 때의 위치를 표준화시킨 게 이제 표준 주계열이에요. 이 곡선 위에 위치하게 되고 이 위치를 0년 주계열이라고 한다. 갓 주계열이 된 곳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잼스라고 불러요. 잼스. 이 잼스는 별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즉 그냥 주계열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별의 진화에서 주계열성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원시 별에서 이제 갓 주계열성이 될 때까지를 배워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 주계열성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